준비가 되었으면 2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바일 서비스 환경으로 무선 네트워크 구조, 모바일 컴퓨팅, 그리고 모빌리티 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서비스의 사례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의 학습 목표 중에서 이번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네 번째인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와 5번째,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목표를 잘 상기시켜서 수업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은 모바일 서비스의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들과 모바일 장치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등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46% 성장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모바일 장치를 통한 인터넷 트래픽은 28.56 엑사바이트인 것이 2022년에는 77.49 엑사바이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의 9승 바이트가 기가바이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엑사바이트는 10의 18승 바이트입니다. 즉, 인터넷에서의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모바일 게임, 모바일 OTT 서비스, 모바일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커머스, 그리고 모바일 핀테크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RPG 게임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RPG 게임은 주인공 역할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로 MMORPG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MORPG는 Massive Multiplayer Online RPG입니다. 즉, 대규모 다중 사용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캐릭터로 수행하는 게임이란 뜻입니다. 대표적인 MMORPG 게임으로는 리니지 M, 테라 M과 같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즐기는 모바일 게임으로는 캐주얼 게임이 있습니다. 캐주얼 게임은 사용자가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게임, 레이싱 게임, 퍼즐, 그리고 어드벤처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피파 온라인 M, 그리고 아스팔트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와 같은 레이싱 게임, 애니팡과 같은 부류의 팡 부류 게임들이 있습니다. 전략 및 대전 방식의 모바일 게임도 상당히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 및 대전 게임은 사용자가 플레이 전략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게임으로서 주로 전쟁 및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시 오브 클랜,
라이즈 오브 킹덤스와 같은 게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OTT 서비스는 오버 더 탑 서비스를 의미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TV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OTT 서비스의 목적은 미디어 콘텐츠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이동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OTT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OTT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국내에서는 CJ의 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티빙 서비스와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중심이 되는 웨이브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바일 OTT 서비스만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데 음원 파일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 저장하여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스트리밍 서버에 음원 데이터를 요청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 등 이런 부류의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NS라고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하나의 모바일 서비스로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서비스로서 모바일 장치 사용의 증가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 일상을 공유하거나 맛집 탐방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는 행위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커머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커머스라고 부르는데 스마트폰 보급과 스마트폰의 사용시간 증가로 인해 기존 전자상거래가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커머스는 사용자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두지 않고 쇼핑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쿠팡, 티켓몬스터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커머스처럼 모바일 뱅킹과 핀테크도 중요한 모바일 서비스 분야 중 하나입니다. 모바일 뱅킹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무선 인터넷으로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연결하여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바일 핀테크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뱅킹 서비스로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로 들 수가 있고 대표적인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로는 페이팔 앱을 통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용 모바일 서비스는 단일 서비스 타입으로 구성되어 마켓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타입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 게임과 결제 또는 뱅킹 서비스와 결합되거나
모바일 커머스가 SNS와 결합되거나 하는 모습으로 몇 가지 타입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선택하여 몇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 플랫폼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리눅스 재단의 타이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모바일 장치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장치의 앱으로 알려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동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장치의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모바일 장치의 CPU를 사용하거나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모바일 장치의 자원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모바일 장치의 시스템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모바일 운영체제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모바일 장치의 자원을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경에 맞춰 개발하게 되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에서는 보다 쉽게 모바일 장치의 자원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장치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2007년 휴대용 장치 운영체제로 무료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양도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스 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비록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지만 개발되는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마시멜로, 누가, 오레오, 파이 등 디저트 이름으로 된 재미있는 코드네임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Q 버전부터는 코드네임이 안드로이드 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iOS 플랫폼은 OS 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2007년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공개되었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사용하여 iOS 응용 소프트웨어인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iOS 플랫폼은 구글 안드로이드보다 모바일 장치의 자원을 제어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에서 개발자로 하여금 모바일 장치를 쉽게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iOS 플랫폼이 안드로이드 플랫폼보다 안정성이 더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애플은 iOS 플랫폼을 위한 앱 마켓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모바일 앱을 공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애플의 iOS 플랫폼도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MW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눅스 재단의 타이젠 플랫폼은 모바일 및 IoT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리눅스 재단과 함께 삼성전자와 인텔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주로 보급형 스마트폰에 타이젠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보다는 스마트 TV와 같은 가전과 스마트워치처럼 웨어러블 장치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첫 출시된 타이젠 플랫폼도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공개하여 모바일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주차에서 우리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환경으로서 고정형 무선 인터넷과 이동형 무선 인터넷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고 모바일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진화된 배경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에서 다루는 모빌리티 타입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의 사례들과 이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7주차 수업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주차 2차 시 수업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강의 영상 이외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를 참고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제 게시판을 통해서 과제의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 중 질의사항이 있다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8주차에서는 플랫폼 기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